여러분,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꼬마 빌딩 하나 사두면 평생 연금처럼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 들으셨죠?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. 꼬마 빌딩 하나 사두면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. 지금도 그 말을 믿으시나요?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수익용 부동산의 꽃이라고 하는 빌딩 매매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단순히 감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를 해도 실패할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빌딩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트렌드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와 두 번째 트렌드는 오피스 빌딩의 어려움과 상가 건물의 밸류업 약진입니다. 사실 25년이 들어서면서 오피스 빌딩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 섞인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금리가 좀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, 금리가 내려가면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했었고, 그렇게 된다면 우리 꼬마 빌딩이나 중소형 빌딩에 온기가 좀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또 그러기를 많이 바랬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. 금리에서도 그렇지만 오피스 시장에서도 임대차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느낄 정도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. 얼마 전에도 신축을 하신 건물주와 상담을 좀 했었는데 신축 건물주가 생각하는 뭐 임대료라든지 매매 아니 매매 상황 이런 것들과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임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매 가격, 매매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괴리가 크게 느껴졌던 뭐 그런 상담이었던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상가 건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단 조건이 있습니다. 젊은 MZ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에 한한다는 것입니다. 가령 성수, 도산, 북촌, 한남 뭐 이런 지역에 한정해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. 사실 이곳은 건물이 아니라 컨텐츠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왜 그러냐면 여기는 뭐 임대료를 단순히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건물 전체를 뭐 팝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브랜드의 전체를 빌려주고 건물 자체가 브랜드화되는 그런 마케팅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었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새로운 건물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트렌드는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냉정해졌다는 겁니다. 과거의 경우에는 뭐 1%에서 2% 나오는 뭐 그런 상황에서도 강남은 원래 그래 라든지 아니면 매매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는 희망 때문에 그런 낮은 수익률을 감수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아무래도 고금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나름대로 고금리가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자들도 아무리 강남이어도 이제는 3%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요구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지금은 단순히 매매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는 희망보다는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대출 이자를 내고 현금을 소매질 수 있는,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나오지 않으면 투자 결정을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트렌드는 투자 지역이 좀 많이 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특히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강남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, 강남만 오를 거야 라는 뭐 생각도 좀 많았었고 해서 강남 위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분위기가 어떠냐면 도산이나 성수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면서 꼭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두려움도 많이 갖고 있고, 또 가로수가 회복이 안 되면서 혹시 가로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지역, 자기가 잘 아는 상품으로 해서 뭐 강남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으로 좋은 수익률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실제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 정도에 와서 조금 나타나는 현상들 같은데, 어떻게 보면 좀 투자 지역이 과거에는 어떻게 강남이 1극이었다면 지금은 좀 흩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투자 시장이 굉장히 갈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호황기에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이 별로 없어지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위험이 좀 보이더라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,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
한 곳에서 온기가 생기면 주변 지역으로 많이 퍼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불황일 때는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. 모든 것이 다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이 없는 지역, 상가라 하더라도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, 이런 지역만 투자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, 강남이라 하더라도 외곽 지역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고,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들이 경쟁적으로 또 달려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무조건 싼 걸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금액이 나가거나 아니면 상승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을 찾을 수 있는 지역, 임차인이 계속 있을 수 있는, 숨어 있는 그런 보석들을 찾는 그런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투자하는, 별로 준비 없이 투자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지만, 반대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고 공부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럴 때 더 좋은, 정말 알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트렌드 때문에 겁먹고 도망가실 게 아니라 이 트렌드를 역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트렌드를 올라타서 자산을 늘리고 싶은 분들께서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